새벽 3시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였다. 산소호흡기를 차고 누워있는 73. 윤태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삑삑 불규칙한 심전도 소리가 긴박하게 이어졌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수혈 준비하세요. 의사의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녔다. 그때 윤태식은 의식이 아득한 채로 중얼거렸다. 내 딸 서연아. 그 한마디는 70평생의 무게와 40년의 회한이 응축된 절규였다. 눈물은 느릿하게 흘러내렸고 손목의 낡은 시계는 오래전 멈춘 채였다. 의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름이 또 나왔군요.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다. 네. 아니요. 그냥 의사의 말끝이 흐려졌다. 심전도가 일직선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제세동기. 지금 당장. 쾅 기계음이 울리며 몸이 튀어올랐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윤태식은 멈춘 시계를 꼭 붙잡고 있었다. 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그 이름만 불렀을까? 그리고 왜 그의 시계는 40년째 같은 시간에 멈춰 있는 걸까? 사흘 전 아침, 윤태식은 햇살이 스며드는 허름한 단칸방에서 눈을 떴다. 구부러진 허리, 주름 깊게 팬 손등,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5살쯤의 여자아이, 해맑게 웃는 모습, 그 웃음은 세상 모든 게 아름답던 시절의 순수함을 품고 있었다. 윤태식은 매일 아침 같은 의식을 반복했다.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서연아, 오늘도 아빠가 늦잠 잤구나.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시계를 집어 손목에 찬다. 이미 오래전에 멈춘 시계.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다. 해마다 4월 15일, 서연이의 생일날이면 작은 케이크를 샀다. 촛불을 켜고 혼자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한다, 서연아. 그리고 소원을 빌었다. 제발 서연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40년 전 5살 서연이가 건네준 선물이었다. 아빠, 약속 시간에 자꾸 늦잖아요. 서연이는 시장에서 1,000원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사와 아버지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다. 이제 늦으면 안 돼요. 시계가 알려줄 거예요. 작은 손이 아버지 손목을 감싸던 순간, 그건 윤태식의 가장 빛나는 기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기도 했다. 시계를 받은 바로 그 주, 윤태식은 서연이와 함께 시장에 갔다. 봄, 참기름 냄새와 파프리카 향이 뒤섞여 시장에 가득했다. 그날 그는 잠깐 한눈을 팔았다. 과일 장수와 흥정하는 사이 잡고 있던 서연의 손이 빠져나갔다. 아빠,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뒤돌아봤을 땐 이미 인파에 휩쓸려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40년. 윤태식은 하루도 서연을 잊지 않았다. 경찰서를 수없이 드나들었다. 실종 전단을 붙이고 또 붙였다. 심지어 점쟁이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서연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시간만 무정하게 흘렀다. 아내는 충격으로 병을 얻었다. 5년 후 세상을 떠났다. 윤태식은 홀로 남았다. 그리고 얼마 전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다. 말기. 길어야 한 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에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다. 먼저 이상한 안도감. 40년 지고 온 죄책감을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 하지만 곧 절망이 덮쳤다. 서연을 만나지 못한 채 죽는다는 현실. 마지막엔 희미한 희망이 스며들었다. 혹시 죽기 전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윤태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로 불렸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과 수군거림 속에는 늘 비난이 섞여 있었다. 5살 아이를 어떻게 혼자 두고 한눈을 팔 수가 있어? 아이 하나도 못 지킨 사람이야.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윤태식은 어깨를 더 움츠렸다. 가난도 그를 짓눌렀다. 서연이를 찾느라 일도 제대로 못했고 아내의 병원비로 가진 걸 다 써버렸다. 남은 건 폐지를 주어 근근히 버티는 삶.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마저 힘겨워졌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이었다. 저녁이 되면 혼자 앉아 차갑게 식은 밥을 씹으며 생각했다. 서연이가 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윤태식의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서연의 사진 앞에서 안녕하고 인사. 멈춘 시계를 손목에 찬다. 그리고 폐지를 주우러 나간다. 거리에서도 그는 늘 두리번거렸다. 혹시라도 서연을 닮은 여자를 마주칠까 해서. 하지만 40년이 지나도록 그런 기적은 오지 않았다.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처음엔 분노였다. 왜 그날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왜 손을 더 꽉 잡지 않았을까? 그 분노는 곧 자책으로 변했다. 내가 아버지 자격이 있었을까? 그리고 자책은 절망으로 이어졌다. 서연이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아. 마지막에는 체념뿐이었다. 이게 내 운명이겠지. 밤마다 그는 그날을 떠올렸다. 시장의 소음, 참기름과 파프리카 냄새, 서연의 작은 손이 빠져나가던 감촉, 그리고 아빠 하고 부르던 마지막 목소리. 그건 40년이 지나도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 동정조차 윤태식에게는 더 큰 짐이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을 피했다. 점점 혼자만의 세계로 숨어들었다. 시장에 갈 때도 참기름 냄새가 나는 길은 피했다. 그 냄새가 그날의 기억을 너무 선명하게 불러왔기 때문이다. 윤태식의 유일한 위로는 오래된 친구 박만수였다. 박만수는 80살, 윤태식보다 7살 많았지만 정정했다. 그는 늘 윤태식을 찾아와 곁을 지켰다. 박만수도 희생이 있었다. 폐지를 줍는 윤태식을 따라다니다 허리를 다치기도 했고 서연이를 찾는 전단지를 찍으려 자신의 소중한 라디오를 팔기도 했다. 하지만 박만수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저녁 박만수가 신문을 들고 윤태식의 방에 들어왔다. 태식아, 이거 좀 봐라. 그는 신문을 펼쳐 보였다. 3면 기사 제목은 이랬다. 고아원 출신 봉사자, 소외계층 위해 무료급식 봉사 10년. 사진 속에는 단정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 이름은 서연. 윤태식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름만 봐도 가슴이 요동쳤다. 놀라움이 먼저 몰려왔다. 곧이어 의심이 스쳤다. 혹시 동명이인 아닐까?
하지만 기사를 읽자 나이 45세, 고아원 출신, 조건이 맞았다. 그리고 사진 속 눈빛, 낯설지 않았다. 어린 서연의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다. 박만수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온다더라. 혹시 이 사람이 말끝을 흐렸지만 윤태식은 이미 알아들었다.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만약 아니면 또다시 절망해야 한다면 40년 동안 수없이 기대했다. 무너진 기억들이 그를 주저하게 했다. 며칠 동안 그는 고민했다. 기사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섰다. 나이도 맞고 고아원 출신도 맞다. 봉사활동을 하는 성품도 어린 서연과 닮았다. 결국 윤태식은 결심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는 기사에 나온 봉사단체 연락처를 적어두고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심장은 마치 터질 듯 뛰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서연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렸다. 잠시 침묵. 곧 대답이 돌아왔다. 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40년 만에 듣는 이름. 윤태식은 목이 메었다. 정말 자신의 딸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을 잃으셨나요? 긴 침묵 후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죄송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뚝. 전화는 끊어졌다. 윤태식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박만수의 도움으로 그 여성이 봉사하는 장소를 알아냈다. 시내의 노인복지관. 윤태식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윤태식이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었다. 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윤태식은 신문에서 본 여성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가 바로 서연이었다. 45세의 서연. 단정한 옷차림, 머리를 깔끔히 묶은 모습. 능숙하게 어르신들을 챙기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쳐갔다. 윤태식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린 서연의 얼굴이 중년의 그녀 얼굴 위에 겹쳐 보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다가갔다. 서연 씨,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순간 윤태식은 확신했다. 바로 내 딸이다. 눈빛이 똑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다. 어제 전화하신 분이세요? 그 목소리에는 경계가 가득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굳어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서연은 다른 봉사자에게 일을 맡기고 윤태식을 복지관 옆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다. 벤치에 앉자 서연이 먼저 물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 말은 윤태식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친딸이 자신을 할아버지라 부른 것이다. 서연아. 윤태식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너의. 하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희는 처음 만나는 사이잖아요. 윤태식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40년 전 5살 서연의 사진이었다.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너야. 서연은 사진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40년 전 시장에서 너를 잃어버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저에겐 아버지 따윈 없어요. 저는 5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저를 버렸어요. 그 말은 윤태식의 가슴을 찔렀다. 서연아, 그게 아니야. 아빠가 널 버린 게 아니라. 아빠? 서연이 비웃었다.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제 생일날 한 번이라도 축하해 준 적 있나요? 제가 아플 때 찾아와 준 적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다. 케이크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소풍도, 크리스마스도, 졸업식도 언제나 혼자였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10살 때 폐렴으로 한 달 입원했을 때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불쌍하다며 사탕 몇 개 건네준 게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요? 윤태식은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말이 눈물에 막혀 더는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다. 40년 늦었어요. 저에겐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윤태식은 벤치에 무너져 앉아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바라봤다. 윤태식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그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산소호흡기, 삑삑 소리.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마지막 힘을 쥐고 있었다. 박만수가 곁을 지켰다. 태식아, 버텨야지. 아직 할 말이 있잖아. 윤태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 손목에 낡은 시계를 풀어 박만수에게 건넸다. 이걸 서연이에게 전해줘. 며칠 뒤 서연이 다시 병실 문을 열었다. 박만수의 부탁이었다. 문턱을 넘자 윤태식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아. 목소리는 바람보다 약했지만 그 이름만은 또렷했다. 윤태식은 손을 떨며 시계를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5살 때 아빠 늦지 말라고 직접 내 손에 채워줬던 거야.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제가 드렸다고요? 윤태식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다. 그날 내 손이 빠져나간 순간부터 이 시계는 멈춰 있었다. 서연은 시계를 2손으로 받았다. 가죽줄은 거의 끊어질 듯 달아 있었고 바늘은 정확히 40년 전 그날의 시간에 멈춰 있었다. 순간 서연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조각이 되살아났다. 시장 골목. 작은 손으로 아빠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던 장면. 아빠, 이제 늦지 마요. 서연의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말 아버지였군요.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윤태식의 눈가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오랜만에 평온해 보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순간 병실에는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더니 박만수가 두툼한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태식아,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다. 윤태식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무슨 말이냐? 박만수는 봉투를 조심스레 건넸다. 그 안에는 빼곡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실종 신고서, 고아원 명단, 입양 기록, 모두 수십 년 동안 모은 흔적들이었다. 태식아, 사실 나도 40년 동안 내 딸을 찾고 있었어. 윤태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내가?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지.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발로 뛰었어. 전국 고아원, 입양기관 닥치는 대로. 윤태식은 말없이 서류들을 바라봤다. 손이 덜덜 떨렸다. 만수 형님, 정말 형님은 내 평생의 벗이네. 박만수의 눈가도 젖어갔다. 하지만 결국 못 찾았어.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신문을 꼼꼼히 읽었지. 혹시 작은 단서라도 잡힐까 해서. 그러다 내 딸 이름을 본 거야. 서연이라는 이름을.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서연이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남아 있었다. 아빠. 서연이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 촛불은 켜져 있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뜨겁게 타올랐다. 늦었지만 이제야 함께 먹고 싶어요. 윤태식의 눈물이 터졌다. 서연아.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박만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만났구나. 세 사람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4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조금씩 되돌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윤태식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했다. 서연은 병상 곁을 지켰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아버지와 나눴다. 윤태식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풀어놓았다. 서연아, 넌 5살인데도 글을 아빠보다 더 잘 읽었지.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했어.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보면 꼭 아빠 손을 잡아 끌며 도와달라고 했잖니.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걸까요? 그럴 거다. 착한 마음은 타고나는 거니까. 윤태식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아빠는 이제 편하다. 40년 동안 찾던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저도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네요. 윤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넌 혼자가 아니다. 만수 형도 있고 아빠도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아빠를 기억해줘. 이제는 시간이 다시 흘러도 괜찮아. 서연은 손목의 낡은 시계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기억할게요. 그날 밤 윤태식은 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40년의 죄책감과 회한이 마침내 안식을 찾은 것이다. 장례식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다. 마을 사람들, 봉사단체 동료들, 그리고 서연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함께였다. 한 노인이 서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우리가 틀렸소. 당신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소. 우린 그걸 몰라봤소.
서연은 묘비 앞에 앉아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졌다. 사랑하는 아버지 윤태식.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아빠, 이제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40년 늦었지만 마침내 집에 돌아왔어요. 서연은 봉사단체에서 새로운 일을 제안했다. 잃어버린 가족 찾기 프로그램. 혹시 저처럼 가족을 찾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 씨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아빠 묘소에 다녀왔다. 40년 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시간은 사실 사라진 게 아니었다. 아빠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있었고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하지만 사랑에는 늦음이 없는 것 같다. 아빠의 사랑은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마침내 내게 전해졌다. 창밖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서연은 속삭였다. 아빠, 이제는 편히 쉬세요. 딸이 잘 살아갈 테니까요. 낡은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서연의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상처는 숨기면 흉터가 되지만 나누면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영상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사랑에는 늦음이 없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응원, 좋아요와 구독으로 전해주세요.